핵심은 공급 사이클인데, 이게, 부장님, 저는 나름 공급을 공부하고 데이터를 보고 하는데도 이게 네.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급도 공급의 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각 도시별로의 수요가 있고, 네. 각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 머릿속으로 차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흐름에 대한 예상? 이걸 하기가 참 무척 어려운데, 공급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면 좋을까요? 중심지만 보세요. 중심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창원의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서울의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되냐? 야, 그러면 안산은 어때? 뭐 예를 들어 하남은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뭔가 고정화시켜서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방에서 지난 후반부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난번에 그분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게 지역의 공급 물량으로 네.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서울로 오면서 무너졌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메가로폴리스 같은 대형 도시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중심지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네.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중심지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 옆으로 가는데 그 옆에 공급 물량이 되게 부족해. 그럼 많이 오르는 거고요. 공급 물량이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올랐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그런 데 보면은 얼마 전에 김포 같은 데가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엄청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메가로폴리스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요 이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 자체를 기본으로 보는 건 맞는데 네. 중심지부터 움직이는 성향이 많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낮았을 때는 다 중심지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보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만 보면 되지 그거를 안산이냐 의왕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물량이 맞아요. 근데 서울 같은 예를 들어서 또 부산 그 다음에 부산 옆에 김해, 양산 이런 것들이라든지 세종이나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움직임처럼 중심지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오른다라는 기본 원리가 있지만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수요가 중심부터 들어가고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 수요나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면 공급이 늘어나도 투자 수요는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로 늘어갔다면 그 많은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작년 올해 인천은 공급 물량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아니었을걸요? 네. 왜냐하면 이 메가로폴리스 안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 이동하는 세력들이 그것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 떨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 물량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의 이동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맨날 하는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량 자체도 봐야 되지만 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까지 좀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전인가 보면은 뭐 어느 지역에 뭐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가면 된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옆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그냥 공급 부족인 어떤 특정 상품,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만 보고 들어갔을 때 그 낭패를 겪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 방향성으로 잡긴 하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입지가 나쁜 곳이다? 또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다? 그러면 움직이는 속도가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나머지 지역의 선호도가 더 높은 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영향을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심하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보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급 물량 부족을 보는 거 그거는 아마추어다. 라고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시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안양, 의왕, 군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고 하는 곳에 입주 물량 엄청 적어. 그러면 의왕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양, 의왕, 군포가 사실상 같은 생활권역이거든요. 네. 군포가 입주 물량이 뭐 아까 의왕이 입주 물량이 엄청 적는다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군포나 안양의 입주 물량이 터졌어. 그러면
이 의왕에 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양이나 군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가격이 싸진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왕이 오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들이 촘촘히 붙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 수요의 이동에 따라서 이 공급이 희석되기도 하거든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도대체 공급 물량 부족한데 왜 안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지?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옆에 동네를 볼 생각을 하질 않았었으니까, 저도.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어이없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의왕이나 군포에 사시는 분이 그때 안양에 예를 들어서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의왕이나 군포보다는 안양, 평촌 이런 데를 더 선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난 글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 맞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치. 상식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더 좋은 곳에 물량이 터져서 그쪽을 비슷한 가격이나 싸게 살 수 있으면 글로 이동하지. 내가 왜 그거 생각 못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어떤 지역에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을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물량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이 될 수 있는 주변 물량들 같이 보죠. 예를 들어서 잠실이 물량 터졌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건 발생하겠지만 그러면 어디가 들어오냐면 광진구에서 들어오고요. 하남에서 들어오고요. 구리에서 들어와요. 이렇게 계속 서로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후려쳐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네요. 좀 단순한 거는 뼈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분명히 그 공식이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식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거나 또는 내 주변에 떠드는 일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아주머니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떠드는 얘기 그런 게 되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었어요.